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책을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은 최근 올라온 코어다오의 트윗에 있는 스위치보드와 코어에 관한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스위치보드란 어떤 것이고 관련 내용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희 디스코드 한국 채널이 폐쇄되었죠. 저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조만간 디스코드 채널을 이렇게 재구성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겠지만 한국 채널만 쏙 하고 없어진 게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한국 유저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네럴 방에서 마이크한테도 좀 물어보고 왜 한국 방만 없어졌나요? 다른 채널은 다 그대로인데 라고 얘기도 했지만 결국엔 돌아오는 답변도 없었죠. 조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한국말로 채팅을 하면 얘네들이 잉글리시로 하라고 또 하면서 압박을 좀 주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더를 하셨던 저희 속기사님과 이제 손일님이 이제 코어 한국어 디스코드 방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자유 대화방을 좀 오픈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식 모더분이 만드신 곳이니까 또 빠른 정보 또 소통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좀 잠깐 말씀드려 봅니다. 이 채널 관련해서는 접속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좀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라면 접속하셔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보드와의 통합, 오라클 프로젝트인 스위치보드와 코어다오의 통합을 발표하게 돼 기쁘고, 이 오라클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자가 가격이나 스포츠, 날씨 등과 같은 교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라클이란 보시면 어떤 화폐의 가격, 그리고 오일 배럴 가격, 그리고 미국의 부채가 얼마인지, 뉴욕 습도가 얼마인지, 이런 등등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외부 이런 데이터나 정보를 블록체인화를 시켜주는 부분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제 신뢰가 전부인데 예를 들면 조작된 데이터를 블록체인화 시킬 수도 있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잠깐 뒤에 설명드릴게요. 코어에 오라클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나 솔라나나 등등의 블록체인들은 모두 이제 오라클 네트워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화 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오라클은 코어의 기본 원칙, 보안 확장 탈중앙성에 최적화된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스위치보드는 우리의 창립 철학에 부합한다 라는 얘기네요. 오라클 업체가 사실 많죠. 자, 오라클 프로젝트 파트너의 수를 비교한 건데 이 1등이 이제 체인링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밴드 프로토콜도 있고 등등등 해서 오라클 업체가 정말 많죠. 또 이제 탑5라고 불리는 오라클에는 이제 체인링크가 역시나 1위고 그 다음에 또 밴드 프로토콜이 있고 디아, API3 이렇게 있네요. 아발란체 메인넷과 솔라나 메인넷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부분에 솔라나에서는 스위치보드와 또 이런 다양한 체인링크도 역시 있죠. 이렇게 사용 중이고 아발란체는 이런 3개의 오라클 네트워크를 사용 중이다. 이처럼 오라클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보드와 한 것은 이제 퍼블리셔 및 익스플로러 같은 도구를 제공하는 탈중화된 오라클 세트로 구동이 된대요. 스위치보드에서 오라클 네트워크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면 이제 별도의 허가 없이 누구나 프로토콜에 연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등 오라클인 체인링크화 했으면 뭔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코어다오의 선택인지 스위치보드의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어의 오라클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코어의 오라클 사용 사례는 기존 블록체인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초기 기여자인 CJ 림은 스위치보드가 이제 코어다오에 좀 특화되어 있다. 이런 탈중앙 확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코어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스위치보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증가할 것 같다. 이 사람 누굴까요? CJ 림.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링크드인에 따라서 이제 CJ 림 해서 공동 창립자 및 관리 파트너로 돼 있네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트위터에는 코어다오 컨트리부터라고 돼 있네요.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브랜든 세도도 캐나다. 아미티 벤처스라고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의 팀, 여기 보면 CJ 림이 있죠. 관리 파트너로 되어 있는데, CJ는 아미티를 공동 설립했다. 아미티를 설립하기 전에는 어디 부사장으로서 회사 기술 투자에 주력했다.
재무 및 정보 시스템 전공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코어 미디엄에서는 초기 핵심 기여자라고 하죠. CJ 림. 이분도 그러면 전체 발행량의 15% 중 몇 프로를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초기 핵심 기여자니까요. 뭐 여기까지입니다. 예, 요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거는 이제 스위치보드 트위터에 있는 미디엄 기사죠. 이것도 잠깐 보면 플러그 에디티너 코어 해서 뭐 코어 사진이 있고 뭐 코어가 어떤 체인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여기 뭐 있네요. 넘어가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기. 스위치보드는 코어에 무엇을 가져오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스포츠, 날씨, 온체인으로 가져와 많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무허가라는 걸 강조를 하네요. 퍼미션레스 스위치보드. 이게 어떤 코어와의 콩짝이 맞나 본데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보드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면 소개에 이게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 뿅 있네요. 보시면 소개에 코어다오의 스위치보드를 통합한다. 그리고 솔라나 현재 스위치보드가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앱토스가 요새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했던 건데 아무튼 앱토스도 스위치보드에서 오라클을 담당하고 있다. 스타크넷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있고 코어를 누르면 곧 출시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자주 묻는 질문에 그래도 좀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스위치보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라클이 필요한 이유 이는 계속 재차 말씀드렸던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 오라클 문제라는 게 있어요. 블록체인 상에는 외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무결성인데 지금 오라클로서 외부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들어옴으로써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경기가 1대3으로 끝났는데 그 데이터 결과를 누군가 조작해서 1대2로 끝났어 라고 입력을 해버리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라클 문제라는 용어가 있고 이것은 스위치보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하면 세 가지 이제 분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무허가형, 그리고 사용자 지정해서 사용 사례에 맞게 분산 보안 속도 균형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또 분산화, 개발자의 어떤 거버넌스 참여, 그 찬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스위치보드와의 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스위치보드는 오라클 업체다. 1등 업체는 아니지만 코어다오와 성격이 맞는 것 같아서 둘이 통합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2월 6일이 얼마 안 남았죠. 2월 6일부터 이제 코어 앱을 통해 이제 바인딩을 한 데이터가 코어 메인넷에 넘어가고 거기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처리가 되어서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지갑으로 보내줄 그것들을 쭉 정리한다고 하죠. 선별을 한 후에.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출금 신청을 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2월 6일부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2월 6일부터 바로 출금이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문독스에서 하는 화이트리스트 참여권 때문에 여기 디스코드에 문독스에 이제 구글 폼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나 정보 공유를 드린 게 있었는데, 이것을 하면은 선착순 50명만 이제 화이트리스트, 문독스에서 진행하는 NFT의 화이트리스트를 준다고 했는데, 처음엔 그랬다가 갑자기 나중에는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기만 해도 주고, 또 현재는 지금 텔레그램 채널에 주소만 남겨도 이렇게 화이트리스트 권한을 준다고 하니까요. 좀 개판이다 이런 느낌이지만, 이 문독스는 좀 이전에도 이더리움 오픈시에 등록되어서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제 NFT 업체니까요. 문독스를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그닥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착순 50명이라서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텔레그램 접속만 해도 다 주더라 이런 것이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 얘네들이 2월 15일 날 민팅을 시작한대요. 이 민팅이란 건 뭐냐면 코어 체인에 얘네들이 이제 이 문독스 NFT를 올릴 거예요. 영페롯 그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근데 그 날짜가 2월 15일이래요. 그 말은 2월 15일 날 이 문독스를 구매할 수 있는 코어 코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6일 이후로도 시간이 좀 있어야 이제 배포가 될 것이고, 별도의 저희가 사이트를 접속, 지갑 연결해서 출금 신청을 해야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월 6일부터
오늘부터 바로 풀리지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무슨 자신감으로 2월 15일 날 민팅을 한다고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얘네가 어떤 정보를 받은 걸까? 2월 15일 이전에 다 물량이 풀린다고? 그래서 어제 문독스 디스코드에 가서 이 모더레이터한테 좀 물어봤어요. 2월 15일 이전에 모두 배포가 되지 않을 텐데 2월 15일 날 코인이 없으면 민팅을 어떻게 참여합니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추가로 뭘 공지할 예정이니 좀 기다려 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정확한 답변은 듣진 못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보드와의 통합 그래도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